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이 쎄한 분위기는 진행형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주말이니까 아마도 다음 주에 2차 웨이브가 올 수 있을 가능성도 엿보이고,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도 정말 이상한 분위기죠. 액면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치고 나가야 할 판세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건 바로 내상의 골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골이 깊으면 산도 깊고 산이 깊으면 해가 일찍 져버리죠. 그렇게 천장을 뚫었던 기세 고스란히 내줄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데, 바로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어제 엔비디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300억 달러의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어도 기대치 280억 달러에서 조금 벗어났을 뿐 이성을 잃었던 수익률 창출은 긴가민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에 나온 미국 증시는 역시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카피를 하고 있는데, 다우존스만 겨우 0.59%로 선방을 했지 나스닥은 오히려 빠지기 시작을 했고 S&P 500 지수 역시도 거의 보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한국 집값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이 자금 경색 부분에서 금융권이 상당히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은행권 자금이 말라서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잔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로 이번 대출 규제가 단기간 안에 끝날 거라는 이상한 기대를 하는 측면도 있던데, 이거 그냥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엑셀 밟고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만큼 집값과 부채 문제가 이렇게 쌍벽을 이루면서 남한산성을 이룬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경제 톱니바퀴가 대외 여건의 변화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가격과 부채 문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경제 내비게이션에 렉이 딱 걸릴 수 있는 그냥 스탑이 될 수도 있을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어서 이것부터 잡지 않고는 해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간 대출 규제는 거의 일상이 될 만큼 그냥 그렇게 꾹 눌러 놓을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해 보이네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한국 집값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을 정도로 서로 간에 무슨 운명처럼 엇갈린 길을 가고 있어. 한국의 이 금리 상황은 늘 미국과 반대 방향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는 금리 완화 분위기 업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전에 없었던 강도 높은 시중은행 금리 인상 분위기 굳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이 베이비 스텝 0.25% 내린다 해서 간에 기별도 안 갈 거고요. 국내 현안의 집값 문제와 빚처리 문제 도마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니 해도 머니 문제, 자금 경색 부분이죠. 이미 은행권 대출 부분이 막혀 있어서 여기에 가중되는 금융권의 분위기가 자칫 험악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금융 대란이 이어진다면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번지게 되는 거죠. 결국엔 자산시장의 대변화가 올 수도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히려 한국 집값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마조마하던 차에 어제 엔비디아가 이를 내고 말았죠. 어제 주가가 거의 6% 중반까지 빠지는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의 성적도 그닥 시원치도 않았고요. 애플은 9월에 신제품 출시를 하는 붐업된 분위기, 당연히 쑥 올라야 할 상황인데도 1% 중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 0% 초반 정도의 미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미 연준이 언급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향후 기준금리 인하 변수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들이 이게 그냥 기후에 지나지 않는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 절반 덜어내고 엔비디아는 쳐다보지도 않고 뷰티 산업에 투자를 거꾸로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첨단 산업 시대에 버핏은 상당히 선사시대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의 선택이 뭔가 아주 야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어.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지난 선전은 거의 뭐 거품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게 엔비디아의 실적은 시장 전망치 286억 달러를 상회하는 3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장담하던 블랙웰, 그러니까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 그냥 뭐 속도를 높여준다고 보면 되겠죠. 이 반도체가 생산 지연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줬고 인터뷰에서도 블랙웰 지연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해서 어버버버버 5초 동안 머뭇머뭇거리면서 상당히 당황한 기색을 젠슨 왕이 보여줬는데 명백한 블랙웰 생산 시점과 수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건 뭐 너무 설렘을 쳤던 건가? 아니면 뭐 앞서 나간 건가? 젠슨 왕의 엔비디아가 그렇게 호기스럽게 잘 나가던 깃발 그대로 꺾이게 생긴 건데 결국 금융시장엔 급속도로 피로감이 들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게 그대로 주식 수치를 끌어내린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국내 집값 왜 엔비디아에 어버버하는 순간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젠 금리 영향보단 금융 자본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 상황으로 완전히 판사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같은 말인 것 같아 보여도 구조적인 어떤 위기가 오면 한국 집값은 뭐 완전히 대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오죽하면 주담대 창구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막히자 대출 받으러 부산까지 원정 가겠습니까? KTX 타고. 그만큼 7월, 8월에 집을 미리 선점한 사람들은 고스란히 잔금들 안에 발목이 묶일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금리가 높아서 상생금융으로 방향전환, 적극적인 금리 인하책을 펼쳤던 영업이익의 극강이었던 은행의 모습은 고스란히 한 달 만에 태세 전환했잖아요. 이제 뭐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금리만 높여서 은행이익 확대 재생산하는 건 아니냐는 뭐 금융당국의 채찍이 보이자 완전히 뭐 대출의 하드웨어를 바꿔서 대출기간, 거치기간 완전히 뭐 뼈대를 추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금리 가지고 은행 대출 접근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냥 원천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금융권의 움직임이 이젠 집값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항해하는 배의 조타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분위기 달라졌죠. 그러니 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고전은 고스란히 미국 침체라는 경제 위기의 암초들이 다시 부상을 하기 시작한다는 신호를 주는 거고 아마 엔캐리 자금들 아직 청산하지 않고 묻어둔 미국 증시의 자금들이 고스란히 다시 빠질 가능성 많습니다. 신흥국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고요. 동시에 위안화 캐리 청산도 이루어지면 뭐 그냥 미국 증시는 하루아침에 폭삭 내려앉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렇게 되면 그대로 호재는 1도 반영 못하고 악재만 득실거리는 국내 주식시장은 거의 뭐 아비규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집값이 자금 경색으로 주춤거리다가 금융권 위기까지 이렇게 덮치게 되면 이건 전례 없는 집값의 대변곡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능성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잠재된 가장 큰 대외 악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부터 서서히 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 내용들이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서울 집값 반등, 상승, 불장, 대세라는 키워드들이 자취를 조금씩 감추고 있어요. 대신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것. 가파르게 집값 올랐다가 그에 따른 피로감이 심해져서 수요와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관망세로 바뀐 매수세에 대한 스케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불과 뭐 한 주 전만 해도 거래량이 8,000건을 찍었다는 소식들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는데 역시 현장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것. 이 관망세가 무서운 건 일단 지켜보자가 아니라 그냥 매몰차게 돌아서는 이 손절에 가까운 현장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금매에 대한 문의만 있지 실질적인 매수에 대한 문의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미 2달간 금매 물건들은 하향 조정된 가격 선상에서만 팔려 나간 거고 나머지 반대로 가격 태그를 위로 달아서 붙인 매물들은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불장은 그냥 강강수월래가 된 겁니다. 손에 손잡고 셀프 불놀이 한 건데 호가 불장이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 지금 뭐 서울 매물량이 그냥 제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는 건데 8만에서 조금 더 미동하지 않고 있어요. 전월세 도합
12만 건을 찍고 있는데 아마도 9월 되면 거의 위기감이 내몰린 매물들이 반대급부로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말 웃기는 현상 아닙니까? 전달만 해도 매물이 그냥 쪽쪽 빠질 거라는 예상과는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상황은 다시 역전이 되어버린 건데 매도세가 점점 초조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거죠. 가뜩이나 분양시장도 조짐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일부 서울에서 나온 강남권 분양만 10만이 올리고 나머지는 그냥 쌩까버리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수도권 지방 분양은 무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악성 미분양 스코어. 그러니까 분양 후 절대로 팔리지 않고 우두커니 손만 들고 서 있어야 하는 비바람 고스란히 맞고 있는 분양 물량이 16,000가구가 넘어버렸다는 얘기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만 16,038가구, 전달 대비 8% 증가 추세, 12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좀 심각한 측면이 보이는 거죠. 이게 고스란히 그냥 미분양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의 부실로 이어지는 이 자금 경색으로 전이가 되는 건데 충격적인 건 대형 건설사들도 이런 자금난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죠. 특히 롯데건설이 이번에 또 한 번의 충격에 휩싸이게 됐는데 2분기 매출이 700억이 넘는 흑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심양 GPT에 투자한 금액이 그대로 손실 처리가 되면서 마이너스 1000억이 날아가 버린 건데 아마 그룹 손상 차손이 가장 큰 파이로 파악이 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건설사 영업 현금 흐름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의 마이너스 3천억이 넘는 이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군 건설사들도 자금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잘 나간다는 롯데건설마저도 건설 수주 부분에서 거의 노른자 단지들을 다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이런 손실들은 급작스러운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돌고 도는 돈의 흐름이 얼마나 유연하게 흘러가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건설사 문제로 비화됐지만 개인 역시도 9월 들어 실시되는 DSR 2단계 문제도 잔금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노출시킬 가능성 많아서 집값은 상당 부분 9월에 아주 극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집값 상승세 과연 꺾일 것인가 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집값은 현장에서 확연하게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권의 변화는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 증시의 조짐은 거의 미국 경제 침체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낼 가능성 높아서 앞으로 거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금융시장의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할 정도의 빅샷이 나올 가능성 높아서 거의 흔들바위가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까지 허벅지 찔러가면서 인내하신 분들에겐 역으로 아주 좋은 기회들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자산시장의 대변화는 결국 주거비용의 감소라는 그것도 낙폭이 아주 큰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 높아서 그냥 전체적인 하락 수준이 평준화가 될 만큼의 대이동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분명 7월 말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표와 분위기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걸러서 판단하신다면 손실 보지 않고 부담드리지 않고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버티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연일 쎄한 분위기를 보이더만 결국 증시는 금융시장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고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직격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듯 그렇게 보입니다. 가뜩이나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의 유연성을 잃어가는데 대외적인 금융 변수는 엄청난 집값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파괴력 가지고 있고 결국엔 2024년 연말을 가장 극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갈 듯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빠빠랑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